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오늘의 시황 이야기는 미국 그 상호 운영 화배에 따른 그 한국 증시의 영향,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그래서 종목을 괜찮은 종목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기업이 그래도 괜찮은 데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데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시는 그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좀 간단한 부분 하나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 운영 합의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됐는데, 자, 주요 내용부터 바로 볼게요. 비농업 고용자 수, 고용자 수가 7만 8천 건 감소해서 17만 4천 건 증가로 완전히 전환이 됐죠. 아주 크죠. 자, 그래서 지금 고용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서비스 지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서비스 지수도 보면은 ISM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그 공급 관리자 협회예요. 공급 관리자 협회인데, 여기서 제조 구매자 지수라고 해서 PMI라고 있는데, 퍼체이스 매니지먼트 매니저 인덱스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서비스업 지수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신규 주문 지수, 고용 지수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다고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어쨌든 9천억 달러, 바이든 정부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으로도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뭐 공화당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이 현재 상태가 좀 뭐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왜냐면 전에 연준에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그 파월 의장이 고용이 예상보다 더디고, 고용 그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고, 그다음에 그 경기 회복도 더디다, 이런 얘기하면서 증시가 많이 출렁거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외인 매도가 나오고. 근데 의외로 뭐 고용지수나 서비스 지수 이런 게 괜찮다라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상원 같은 경우 공화당, 민주당이 50대 50이라 협의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제 예산위 위원장이거든요. 조정권 발표를 해갖고 어쨌든 추가 보양제 법안 승인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거는 뭐 어쨌든 재정 확대를 하면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할 테니까 우리나라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거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블러드 총재에 대한 건데, 연방은행 총재죠. 미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양호 수준을 지키고 있다, 양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연준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뭐 투심도 좀 살아나겠죠. 그래서 환율 1개월, 그러니까 달러 1개월물이 좀 하락을 했네, 이원.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더 이제 올라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 위험성 자산에 대한 투심도 살아날 것 같다 보는 것 같아요. 유가에 대해서는 오펙 그 산유국 장관급 회의에서 1월 감산 이익률이 101%, 목표치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감산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석유 그 산유국이 감산하니까 거기 따라 이제 유가가 오르겠죠. 그쵸? 근데 또 미 원유 재고도 줄어든대요. 그래서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배럴당 이런 이제 상승이 나와갖고 배럴당 이제 그 WTA 서부 텍사스산유 같은 경우는 1.17%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석유화학 쪽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보는 데도 있고, 좀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니까 좀 어려워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재밌는 기사예요. 반도체 품귀 현상에 장비 몸값도 껑충, 중고 장비주 쑥.
예, 중고 장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삼성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새로운 형태로 그런 반도체 그런 공정 라인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예전에 썼던 것들 중에 좀 필요 없는 것도 있겠죠. 사용을 덜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도 팔아야죠. 팔아야지 갖고만 있으면 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이고 유지하려면. 그래서 팔면은 돈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판매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중고를 갖다가 누군가 유통을 하겠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공급을 그러니까 공급도 있고 또 수요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업체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이 지속적으로 이제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부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신규 장비를 또 매입을 하고 그러다가 또 중고 장비도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반도체 빅사이클에 맞춰서 여기도 이런 걸 하는데도 좀 수익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업체 중에 하나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였대요. 신고가도 갱신하고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코스닥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매입 판매 주로 하고 있고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 마이크론 활용도가 낮아진 장비를 입찰에 매입. 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다가 주로 이제 DB 하이텍이나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이런 데서 이제 판매하는 것들이 있으면 가갖고 사는 거죠. 입찰해서 가급적 저렴하게 사서 이런 데다가는 또 좀 수선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런 데 좀 돈 붙여서 팔겠죠. 그러니까 마진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은 보통 반도체 장비를 직접 매입 이런 데 가서 이제 입찰하는 거죠. 매입해서 판매하는 재고 매출 사다 놓고 이런 데 제한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런 데서 우리 이제 공정이 바뀝니다. 필요 없는데 이거 좀 팔아달라. 그러면은 그 물색해 갖고 팔아주고 이제 수수료 받는 브로커리지 매출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같아요. 8인치 웨이퍼 부분, 네, 그쪽 공급 부족 중에 8인치 웨이퍼 부분에서 수혜가 된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 그 1위 업체인 SMIC 제재를 했다고 하네요. 네. 뭐야 이런 데가 네. 어쨌든 8인치 웨이퍼 장비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5G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인해서 CSM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한 업체들은 주로 12인치에 집중해서 8인치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8인치 웨이퍼가. 그러니까 결국은 8인치를 생산했던 중고 장비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수요죠. 니즈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고 갖고 있는 데는 돈 벌겠죠. 왜냐면 사겠다는 데가 이제 많으면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시장에 이 장비가 없으니까 좀 더 이제 비싸게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수익이 올라가겠죠. 6월달이에요, 올해. 2만 평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한대요. 여기 뭐 하는 데냐면 중고장비 유통하고 부품,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데 필요한 부품도 이제 유통을 하겠죠. 제 장비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고장난 거나 뭐 이상한 것도 서비스 해줘야 되고, 설치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러셀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중고 반도체 장비인데 여기도 뭐 많이 올랐대요.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 그래서 무인 지게차 무인이네. 여기도 또 무인 관련된 것도 많이 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본업은 중고장비, 의외로 중고장비 쪽으로도 또 많이 하나 봐요. 네, 저는 사실 이쪽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네요. 리퍼비시 쪽 사업도 하는데 이게 중고장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 수요에 맞춰서 장비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재구성, 리퍼비시 하고 개조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장비가 있는데 나는 이 장비를 이렇게 쓰고 싶다. 좀 이렇게 안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장비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개조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8인치 웨이퍼 장비 관련해서도 또 수혜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네요. 그래서 리퍼비시 이거 관련해서도 신규 제작 준비
그래서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이 리퍼비시 쪽이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러셀하고 지금 어디였죠? 네, 서플러스 글로벌 두 회사가 있는데, 자, 이런 거 보셨을 때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뉴스 보니까 좋대, 막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뭐 이제 저는 이제 HTS를 보지만 이제 잘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 네이버로 좀 해놨어요. 네이버 증권에 가서 검색하시면 이 서플러스 글로벌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여기 뭐 일단은 뭐 급등했네요. 이럴 때 추매하면 망하죠. 이미 급등했는데 이럴 때 추매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추격 매매하시면 조금 오른 듯 하는데 또 안 파지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요것만 먹어? 안 그러시죠? 더 먹어야지. 기다리다가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쵸? 추매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다 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외인 기간도 어느 정도는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 보유율은 상당히 낮네요. 낮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크게 관여 안 하고, 전체 거래량이 뭐 이렇게 터지고 이러는, 와 1100만 막 이렇게 터지는데 기간은 얼마 안 돼요. 기간 보면은 이럴 때도 보면은 12만 밖에 안 되고, 뭐 이럴 때도, 자, 개인들이 하는 데라는 겁니다. 네. 이런 종목, 네, 기관이 역할 못 해주고 외인들도 별로, 네. 이게 지금 외인들 보면은 이게 3천 뭐 2만, 기간도 뭐 여기에 대비해서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 저런 뉴스 나올 때 작전이 되기도 편해요. 뭐 이렇게 대형 매매자들이 거의 관여 안 하니까. 자, 그럼 어쨌든 뭐 저건 알았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해볼만 할까? 그래도 해볼만 할까 좀 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뭐 하는 데인가? 배당은 안 해요. 배당 수익률이 제로인 거 보니까 배당은 안 해요. 도매, 유통하는 쪽이죠. 근데 그 중에 반도체 장비 쪽을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 EPS, BPS, 펄, 업종 펄, 뭐 PBR 이거 잘 안 봐요. 왜냐면 한번 해보시면 아세요. 뭐 기간도 그렇고 맨날 애널들도 그렇고 저 얘기를 하는데 주가 갖고 저것만 갖고 움직이지 않아요. 저 틀릴 때도 많고 저것만 갖고 해서 안 맞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냥 그 종목에 그 기업이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수급이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 지분을 봐야 되거든요. 김정우 회인이 9명이 57.52, 김정우 34.1, 박병도 13.58. 여기가 이제 그 관련된 우리 자사주도 있죠. 자사주도 있고 뭐 여기 쭉 있는데 김씨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럼 뭐 김강민, 김규민 뭐 이렇게 쭉, 여기는 민자 돌림인 것 같고, 왠지 이렇게 보면요, 이 김정웅 씨 여기로 한 가족 기업 같이 보이죠. 어쨌든 지분율은 57.52%.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먼저 찾아봤는데 이제 기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가, 네, 김정웅 대표, 종업원은 51명 정도예요. 네. 2000년 3월에 상장을 했고, 설립을 했고, 상장은 이때 했네요. 네. 오산에 있고, 발행 주식 수는 3,600만, 거의 3,7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뭐 5천만 부 수출의 탑, 유망 기업, 뭐 기업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여기 보니까 해외도 하고 있고,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지금 봤더니 대표이사예요, 이 사람. 대표이사 지분이 이 정도 되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박병도. 정보가 없어요. 이럴 땐 뭐냐면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죠. 자, 여기 사내이사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쵸? 사내이사, 뭐 박병도 이사, 이렇게 65% 정도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특수가금계 지분까지 하면 굳이 끝까지 안 봐도 돼요. 대충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클릭해도 안 보셔도. 자, 사내이사, 그러면 같은 우호지분, 여기 우호지분, 왠지 우리 자사주도 있고, 이거 거의 다 자기 우호지분이에요. 그럼 먼저 57.52%.
자사주 빼고죠. 구인이니까 그죠. 여기 두 개 빼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은 다 자기 라인인 것 같은데 일단 둘만 봐도 사내이사하고 뭐 이럴 때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혹시 둘이 지분권 경영 갖고 싸움박질한 게 있느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 둘만 합해도 지금 어떻게 되죠? 48%. 거기에 뭐 우리 자사주 뭐 이거에 그러면 50%는 무조건 넘잖아요. 그러면요 경영하는 데 있어서 주주총회도 그렇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거죠. 주총 열어봐야 자기들끼리 그냥 과반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경영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라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 라인은 조금 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견제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뭐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중고장비 이런 쪽으로 되는 걸 매입 매각하는 데고요. 이게 유통 쪽이죠, 일종의. 네. 대행도 합니다. 아까 있었죠. 수수료 받고 소싱, 물류 이런 것도 한다고 하네요. AS도 하죠, 그쵸? 리컨피그레이션 이런 거. 네. 그래서 전공정 장비, 후공지 이렇게 돼서 이제 매출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재무를 또 한번 봐야죠, 그쵸? 재무 상태 딱 보는데. 매출액이 지금 1000억 정도, 대충 1000억에 1100억, 1400억 했다가, 뭐, IMF 때, 여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이때 조금 안 좋네요. 그리고 2020년도 이렇게, 혹시 네이버 보실 때 이렇게 19년까지밖에 안 보이시면요, 플러스 누르시면 나와요. 네. 이때 2019년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2020년 좀 회복하는 것 같은데, 18년보다는 나빠요. 17년보다는 괜찮지만, 네. 17년보단 괜찮지만 18년보다 나빠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런 상태고, 영업이익 196, 267, 271. 이때 나빴고, 187. 지금 보시면 16년보다도 나빠요. 이때보다는 한참 나빠요. 이때보다, 보세요. 이런 게 지금 착시인데, 587% 이거에 비해 한참 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 전에 했던 사업에 비해서는 아직 안 돼요. 16년보다도 안 돼요. 그쵸? 아직까지는 회사가 조금 더 이제 경영이 더 나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을 보면 181억, 198억, 204억 돈은 그래도 좀 벌었네요. 벌었는데 이때 뭔가 있었나 봐요. 이건 더 찾아봐야 돼요. 근데 다시 2020 회복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뭐 코로나 상황인 거 감안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844%는 이때에 비해서인데 이런 거는 보시면 안 돼요. 네. 자, 근데 이때 상황이 거의 뭐 2017년, 26년 이때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이때한테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쵸? 자, 그런 거 봐서는 물론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더 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 나오던가. 네, 이런 자본금은 뭐 특별하게 부채 비율 뭐 나쁘진 않네요. 부채 비율. 현금 배당은 뭐 거의 안 했어요. 처음에 했는데 거의 안 했어요. 배당 성향 자체도 번 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배당하고 있지 않아요. 주식수가 똑같잖아요. 증자를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증자를 안 하고 뭐 있었던 거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본 같은 경우는 1000억. 네, 현금성도 사실은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 현금성 자산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0억, 1200억, 1250억, 1377억. 네. 그다음에 부채. 뭐, 부채가 이때, 그러니까 19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로 부채가 심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자본에 비해서는 부채가 적죠. 네, 적고, 당기순이익에 어쨌든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충분히 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때가 빼면 뭐 부채가 이 정도 이제 늘긴 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부채가 급증했다는 거, 그쵸? 이거는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아까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2017년, 18년 이때에 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주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한 주식을 볼 건데, 얘가 왜 차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걸 눌러야 되나? 이렇게구나.
자, 2018년도 거 한 3년 정도 볼까요? 5년. 네. 5년 2018년도 이때 4천 이때쯤 4,750원. 그쵸? 17년도도 그 전에 보면 4,700원 정도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6,300원, 5,120원. 재무상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늘지도 않았는데 뭐 점프를 했죠. 네. 요런 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간이 참여도 안 돼 있고 외인도 없는 상태에서 전에 비해서 너무 점프해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예를 들어 공시나 이런 거 중에서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을까 봐야 되는데, 자, 반도체 풍기 현상 속에 이런 얘기 또 나오죠. 아까 그런 거죠. 풍기 현상. 아까 나왔던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이러면서 뭐 여기 반사 수익 적정 유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물론 앞으로 더 판매가 올라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재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근데 전해랑 비교했을 때는 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4,700원 정도 선에서 볼 때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재무 상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전에보다 못 미치고 있었던 상태인데, 올해 되게 매출이나 영업이 당기 수익이 점프를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아까 시황도 그렇고 그 어떤 그 상황도 그렇고 뭐 그럴 확률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요 정도 선에서 하시면 괜찮죠. 그 전에 이런 가격은 있었잖아요. 그쵸? 4,750원. 요 정도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기는 부담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 이럴 때는 분기 매출 결과 2021년 1분기 실적 이런 거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종목을 보실 때 제가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재무제표상에서 이게 다 마이너스 된 데들이 있어요. 이게 뭐 영업이익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기업 가치를 따져보기도 어려워요. 네. 이렇게 뭐 2019년 다 어려웠으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뭐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기업이 돈 벌고 있는 상황이 이런 예전 문화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주가가 확 올라갈 정도의 상황인가, 네, 이런 걸 분석을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사가 있길래 도움이 되셨으면 해갖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보시고 뭐 이렇게 좀 의견이나 또는 또 추가로 뭔가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은 또 감사드리겠고요. 또 어쨌든 의견들 수렴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